여러분은 이번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수 대통령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겠다. 저쪽은 이미 망조가 들어서 짐 쌀 준비만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은 끝났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문재인 시즌2가 이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것은 막아야 하겠다. 문재인 씨 그 개인을 어떻게 하겠다.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지구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 5,100만 국민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와 같이 최소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국민이 더 노력하고 그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라는 것이 1번 아니면 2번의 싸움이다. 그것이 상식이죠. 이러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후보는 당연히 2번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2번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주 태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년 선거는 거저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그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러겠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망하자고 작정을 한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년 선거는 그냥 그 안에서 그 무주공산을 차지하는 일이다. 이래서 1번 선거 후보자는 아예 없는 셈 칩니다. 그래서 2번 내부에서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만 되면 대통령은 따놓은 것이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리걸마인드도 도덕성도 없고 술수만 판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공작정치가 재등장한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알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작정치를 했다 하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어쨌든 수류탄은 국민의힘에서 발견이 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소위 좌파, 야권 그 대중들 그쪽 세력에 가서 계속 미소를 보이고 있죠. 그게 뭐 하는 일인가? 바로 2027년 자기의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던 전날에 술 먹고 파티하면서 늘어져 있는 딱 그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다가는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래서 보수 쪽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자세를 낮추고 이러고 있죠.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아직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 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러한 팀하고 우리는 그저 늘어져 자다가 날만 밝으면 승리는 우리 거다 하는 쪽하고 전력 투구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이 있을 때 누가 이길까 하는 것은 뻔하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국민의힘이 내년 선거는 거저된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A급 후보도 없고 그리고 비전도 없죠. 모두 카피 일색입니다. 자기 철학을 가진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숫돌에 칼을 갈듯이 벼리고 벼려서 쓸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후보들이 나는 완성품이다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민주당은 자기들이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전부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상당수가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그리고 절대로 오만을 부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어떤가? 정말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가? 뭐 그런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연말 LH 사건, 큰 사건이죠. 만일 정상적으로 양당이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3권이 정확히 분립이 돼서 헌법이 정한 대로 견제를 하고 있었다면 정권이 무너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으니까 청와대가 계속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랬을 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 팔기 싫다고 그 자리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보니까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은 KAI의 사장 출신이라고 하죠.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지휘했던. 그런데 이 전투기 개발 같은 것은 단지 기술력, 단지 기술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것은 아니죠.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 그보다 좀 더 심한, 그래서 골수 대한민국파 뭐 이런 것을 요구받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내 집, 내 부동산, 내 돈이 더 소중하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하고 나갔다. 물론 문재인 씨 얼굴에 오물을 끼얹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한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그러한 문재인 정권, 그들이 이 나라를, 국민을 뭐같이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죠. LH 사건으로 이름이 붙여진, 사실은 전면적인, 옛날에는
황금이 중요했다. 혹은 후추가 중요했다.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 중요하죠. 그 부동산이 깨끗하지 않다. 이 체제 자체가 바닥이 지금 흔들렸다. 그렇게 시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청와대의 반부패 비서관이, 이름도 참 국민이 그냥 눈 감아 줄래도 줄 수 없는 민정수석이 이렇고 반부패 비서관이 이렇고 그렇습니다. 그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인물이었다고 하죠. 무려 54억 원을 대출받아서 65억짜리 상가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것을 알면서 그것도 LH 투기 의혹 때문에 한창 시끄럽던 올해 3월에 이 사람을 문재인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다 알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이렇다는 것이죠. 아니 그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여서 괜찮다. 아니 그 사람은 변호사 시절에 구입한 거라서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집안에서 살인을 해갖고 이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반부패 비서관 시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살인을 한 다음에 반부패 비서관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알고 한 게 더 나쁘죠. 문재인 청와대의 도덕성이 이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고 친문이다. 또 뭐 친좌파다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설명하기가 제일 편한데 그쪽에서 이걸 보고 다들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편은 들어야 되겠고 그렇겠죠. 그런데 편을 드는 것도 정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이 그 정도는 괜찮다. 이게 뭐 무엇보다는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을 위한 그곳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알겠죠. 국민의 그 분노하는 마음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기들 그 같은 팀일 때는 그런 변명을 꼭 하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좌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그런 정치권, 정치 세력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데 다 두고 국민의힘 자체도 이런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수는 보수 편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문재인 민주당처럼 유사하게 이런 식의 편들기를 하고 있죠. 쟤들보단 낫다. 아니 좌파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런 식의 편을 드는 거 그거 보수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역시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더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원칙에 어긋난 것은 어긋났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재인 민주당은 잘못한 것이 없고 보수 정치인들은 잘못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을 국민은 무지한 자 혹은 나쁜 것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이 어리석은 우중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사탕발림으로 써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로 우리 5,100만 국민이 너무나 상당한 수준으로 다들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수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인 거다. 이걸 그들은 가슴으로는 물론이고 머리로도 모르고 있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말로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국민을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위대하다, 내가 유능하다고 하는 그야말로 이게 악패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 새 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국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인 것이죠. 국민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모양인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나 왜 다 이 모양인가? 민주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억지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모른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죠. 그래 놓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다 하는 후보자를 뽑아서 또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이 한숨을 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아니어도 당선될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전혀 1차원 생물처럼 2차원을 모르는가? 그것은 역사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든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역사의 강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강물은 거슬러서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강물이 흐를 때 인류가 어떻게 진보했는가? 흐르는 강물을 타고 같이 흐르면서 오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류는 진보했습니다. 소위 정치권이다, 권력층이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그들과 인류의 진보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국민, 얼마나 다른가 새삼 느끼게 되죠.
대한민국의 좌파 가운데에는 아직도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겠다 하는데 좌파만 있는 게 아니다. 우파니 보수니 하는 그쪽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기는 있다. 그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놀라시겠죠? 그런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갑자기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앉히는 바람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차기는 이제 내가 간다. 이런 욕망을 불태우고 있죠. 40대 대통령이 목표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40대 대통령 그거 멋지지 않은가? 마크롱 같은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좀 야멸차게 이야기하면 이준석은 마크롱이 아니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마크롱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40대 대통령 못하라고 한 적도 없다. 그렇죠. 법이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처음부터 대통령 노릇을 했죠. 밖으로 볼 때 언론도 그렇게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도 정말 민주당이 어이가 없고 청와대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처럼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소통령처럼 그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대선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벌써 대통령 이름을 붙여가면서 연호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역사의 강물은 흐르고 있다. 다음 대선은 앞으로 6년 후입니다. 6년 동안 역사의 강물이 멈춰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대선 차기 잠룡들이다. 그렇죠.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골라서 나가는 거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가 능력이 있어서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쇼에는 성공했지만 공정한 선거에서는 감점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와 별개로 앞으로 6년 동안 우리 국민이 5,100만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걸출한 능력을 갖춘 애국심이 투철한 그리고 도덕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40대만 따져봅시다. 그런 40대는 무수히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6년 후에 왜 굳이 40대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인가? 과거에 인간 수명이 60세일 때 40대 대통령을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지금은 100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대에 40대 대통령을
내걸었던 것만큼 신선한 것은 앞으로 70대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상관없이 쥐만 잡으면 된다는 공산당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어째서 여기에선 그런 열린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따라서 앞으로 6년 후에는 또 다른 우수한 40대가 무수히 많고,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수많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은 법에 따라서 그 조건을 갖추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후보자는 아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70대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은 이미 지금 6년 전에도 출발부터 이준석 씨보다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6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풋풋한 40대, 그게 그리운 것이냐? 과거 40대 기수라고 한 이야기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단지 나이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비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꿨다. 그런 의미에 불과한 것이죠. 역사의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마디마디를 보면서 그 시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었고 그 시대를 쌓아온 것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는 학습할 뿐이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아침 오늘을 처음 만납니다. 내일 아침 오늘을 또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동안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와 그러한 당신과 그러한 우리들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나 맹렬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류는 또 진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왜 아름답고 왜 인간이 존엄한가? 그것은 법이 아닌, 법은 외부적인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인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는 법의 경계선을 오락가락하지만 넘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는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선이 도덕성인 겁니다. 여러분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죽 한 그릇을 두고 아귀다툼을 할 때 동물적인 그런 생존 본능을 쫓을 때 그때는 경쟁에 불리하죠.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법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인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눈빛이 정말 다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정신적 존재입니다. 두뇌가 우수하다 하는 것은 말을 빨리 하고 행동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뚝뚝 천천히 결정을 해도 아주 무게 있게 남들이 서너 걸음을 단번에 건너버리는 이런 것이 두뇌 능력, 논리 능력의 힘이지요. 그것은 도덕성이 높을 때 더 잘 발휘가 됩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착하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당당해지는 것은 도덕을 자기가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남의 칭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매 순간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도덕성의 파워라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기를 고대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강력한 파워다. 그런 비밀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그렇게 이 시대를 쌓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